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금융시장 붕괴 초읽기. 죄송합니다. 네, 잘못 들어갔네. 아, 요새 오늘 자꾸 뭘 잘못 눌러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시장 붕괴 초읽기, 이자 대란 시대가 온다. 예. 아, 참, 이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자 대란이 곧 올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가게가 붕괴되는 그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이런 이자 대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금리가 오르니까 이런 추세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가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 가게 부담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정도였는데, 김진태가 뻘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거의 눈에 보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점점 이자가 올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몇몇 한계 기업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자율이 오르는 것보다 먼저 한계 기업 몇 군데가 자빠지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 붕괴를 앞당기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경돌이님, 흥국 찌라시 돌던데 찌라시 아닙니다. 예,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오느냐면 영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성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구채라는 건 뭐냐면요, 빌리는 돈이긴 한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영구채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를 이렇게 갱신을 해줘요. 근데 이번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이 영구채 갱신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 영구채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환을 하거나 다른 채권으로 교체를 하게 됐는데, 자, 이 다른 채권 교체, 문제는 상환을 한 것도 그렇치고 채권을 교체한 게 더 문제예요. 영구채 금리는 한 3%거나 2점 몇 퍼센트 이 정도인데, 이번에 새로 바꾸게 된 회사채, 전환된 회사채 같은 경우는 6%짜리예요. 이자율이 2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영구채 상환이 실패하면은, 그 갱신이 실패하게 되면은 앞으로 연이어서 계속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자본에 속해 있던 채권이 갑자기 부채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본은 줄고 부채는 늘게 되니까 기업의 기업의 그 재정이,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거죠. 예.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자율 부담도 높아지는 거죠. 3%가 안 됐는데 지금 6%가 넘어가 버린다. 2배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잖아요. 예?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이 고객을 상대로 현금 박치기를 하는데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데서 회사채를 갱신하는데 갱신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면, 아니, 보험회사가 이 정도면 다른 회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돌아서 고객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험료가 들어올 건데 그런 회사의 회사채가 갱신이 안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흥국생명요, 그거 지금 현재 찌라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그러니까 영구채, 자본성 부채의 갱신이 실패해가지고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심각해지죠. 지금 당장 부도가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지만 자금이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도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다? 바로 김진태가 쏘아 올린 미사일이죠.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김진태발 경제위기 미사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자율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가 됐느냐 하면은 오늘 0.75% 올랐습니다.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연달아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보다 1% 이상 비싸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인데 내일 모레 열릴 그 한국은행 이사회에서 이게 3.5%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국내 자금 시장에 자금 자체가 부족한 거야. 이자가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자금 자체가 부족한데 그 자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3%인데 조금 있으면 3.5%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된다? 기준금리가 3.5%면요. 일반 시중금리는 6%가 넘어가고 7%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이 영업 비용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데 한 2.5%, 3%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은행은 적어도 6% 정도 이자를 받아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3.5%다. 그러면은 시중금리는 적어도 6.5% 이상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7%, 8% 될 것이고 기업들한테 나가는 금리도 8%, 9%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네. 기업은 기업대로 죽고요. 가게는 가게대로 죽습니다. 특히 뭐가 치명적이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치명타를 입을 거예요. 왜? 주택담보대출은 액수가 크잖아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지고 있는 대출인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1억, 2억은 보통이고요. 3, 4, 5, 6억 뭐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2억에서 4억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끌어 쓴다며요. 지금 서울 시내 집값이 한 10억 정도, 아파트가 10억 정도니까 한 6억 정도, 6억 이상 자기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대출로 끌어다 댕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2억에서 4억 정도는 항상 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간 이자가 얼마?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8%다. 7%, 8%다. 그러면 얼마? 예. 연간 800만 원. 월 68만 원 정도. 1억일 때. 그러면은 4억일 때 얼마? 예. 240만 원. 240만 원.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되네. 260만 원. 야, 여러분. 한 달 이자가 260만 원씩 나가면 그거 생활이 될까요? 안 돼요. 심각해지. 그러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일을 해도 일해서 벌어들여도 이자 감리라고 허리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집 산다고 영끌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점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벌써 사태가 심각해져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는 불가피하고 조만간 9%를 넘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채 5년짜리 이게 금리가 현재 5.1%래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이제 채권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그 은행의 회사채, 은행 채권이 5%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비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이 영업을 할 때 몇 퍼센트를 플러스해야 된다고? 한 3% 정도는 플러스 해줘야 지들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8%예요. 기본적으로 8%는 돼야지 은행들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은 9%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초에 몇 퍼센트였어요? 4.5%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9%대다?
2배 가까이 오른 얘기죠. 올랐다는 얘기죠. 당연히 영끌족들 곡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을 대출받으면 월 이자가 68만 원이고요. 보통 통상 주택담보대출이 2억에서 4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월 이자가 최대 266만 원까지. 월급으로 돈을 벌어 들여봤자 절반 정도를 이자로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젊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다면 생활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는 비단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집 산 사람들, 걔네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삼성과 SK도 7%대의 이자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8억 된다고 해서 이거 뭐 어디다 갖다 불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자 내기도 버겁다?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다 그래. 그나마 그 돈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그 정도 높은 금리를 주고도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 지금 현재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은행도 빌려준 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이상하면 어찌 된다? 바로 회수해버려요. 그래서 약간만 연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회수 들어가 버린대. 그 대출 연장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비싼 이자를 물더라도 계속 갚으면 이렇게 돈을 빌릴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야, 너 돈 갚어 이래 버리면 어찌 돼? 집을 팔아야 되죠. 급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게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영끌한 걔네들만 문제가 아니라 은행한테도 치명타가 됩니다. 왜? 은행도 보면은 담보를 내줬잖아요. 근데 담보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택이 10억짜리인데 한 6억 정도 대출을 해줬어. 그런데 급매로 판다. 그래가지고 급매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떨어져. 그랬는데 주택 가격이 6억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6억 근처, 8억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서는 일부의 대출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집을 판 사람도 자기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10억의 집을 샀는데 6억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 정도가 대출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8억에 급매를 했다. 그럼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어딜 가겠어? 원룸인데. 그러면은 일부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가족들과 함께 어디 월세라도 들어가려면 적어도 4억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은행에 2억을 못 갚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은행도 부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고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부실되면요,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내년 정도는 가야지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두세 달을 땡겨버렸네? 갑자기 와버렸네? 왜? 얘 때문에. 김진태발 IMF가 이게 터진 거예요, 결국에. 안 그래도 자금시장, 은행, 이게 불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진태가 확 불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야.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 섣을 지고 불길 속에 들어간다. 딱 김진태가 그 꼴인 거예요. 근데 김진태 지금 뭐 짜고 있습니까? 입도 빵긋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쪽의 도지사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태가 생겼다. 그랬으면은 온 언론에서 지금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김진태는 얼마나 조용해. 아무도 안 두들겨 패죠. 김진태가 나라 경제를 망쳤는데 온 국민들을 IMF로, 새로운 IMF, 또 다른 IMF로 지금
몰고 갔는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언론들이. 이 조금 있으면 김진태 때문에 세상 등진다는 이런 사람들 나올란지도 몰라. 그런 거 보면은 이 사실 김진태 같은 놈을 찍어준 놈들이 잘못이지. 강원도 사람들 진짜 바보 같아요. 그 남북 간에 이 위기가 고조되면은 제일 손해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군부대도 많고 북한과의 접경지도 제일 넓고 그래가지고 제일 불안한 데야. 남북 간에 이 갈등이 고조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나마 경기 북부는 근처에 아파트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렁저렁 살 수 있는데 강원도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관광객이 안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가 경기가 되게 나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좀 살아나려고 하는 반에 김진태가 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2주 또 손해를 받고 지금 남북 간에 이 지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가 고조되는 바람에 또 지금 강원도 관광이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김진태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찍어준 데가 어디야? 강원도거든, 강원도.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들을 망치는 사람, 먹고 살기 밥그릇을 깨먹는 놈들이 김진태고 윤석열이고 그런데 그걸 주구장창 찍어주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머리가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요 강원도 정말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최근 근래에 들어서 열린 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평화가 가득 차고 온 세계가 즐거워했던 그런 올림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갔으면 그 촌구석 평창 전 세계 속의 평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살렸어. 윤석열 같은 놈이 되니까 그걸 못 살리는 거 아니야. 김진태 같은 놈이 되니까 그건 뭐 아니야. 도대체 강원도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지.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PK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여기는 피해를 직접 입잖아. 답답스럽습니다. 답답스러워. 도대체 진짜 할 말은 많은데요. 네, 참. 아우 참. 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